네, 어젯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그중에 3명은 구조가 됐는데 밤샘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나머지 9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12명 중에 3명이 구조가 됐는데 다른 선원들 소식은 더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복 사고 현장에서는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이 긴급 투입이 돼서 지금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현장 사진입니다. 헬기 항공 구조사가 전복된 어선 위로 올라가서 이 배 안에 생존 선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 구조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전복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19분쯤입니다. 위치는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7km 해상입니다. 사고가 난 배는 24톤급 통발 어선인데요. 이름은 청보호입니다. 당시 배에는 선원 1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전복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중 한 명이 직접 해경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선원은 배가 전복돼서 사고가 났다 이 말만 하고는 통화가 끊겼다고 해경은 말했습니다. 해경이 위치를 파악해서 근처 선박에 구조 요청을 했고요. 근처를 지나던 상선이 선원 3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 가운데 2명은 한국인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인도네시아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구조 당시엔 저체온증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장에서는 나머지 9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기와 해경 함정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과 민간 선박까지 속속 현장에 추가 투입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전복 사고가 난 현장은 0.5에서 1m의 파도가 일고 있으며 구름이 끼어서 흐린 상태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 지시를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신안 어선 전복 사고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기관에 철저한 인명수색과 구조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에게 현장에 있는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도 해군과 민간 협업체계를 가동해서 현장의 구조활동을 지원하라 이렇게도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에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요. 가용한 모든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관공선 가리지 말고 모두 동원해서 인명구조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청보호가 전복될 당시 실종 선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놓고 생존 선원들의 진술이 달라지면서 한때 혼선이 일기도 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들이 해상에 표류하거나 아직 선실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밤샘 구조 당시 해경은 실종자들이 배 안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선내 진입에 주력했습니다. 앞서 민간 화물선에 의해 구조된 3명이 최초 진술 당시 나머지 선원들은 선실에 있었다고 말했던 겁니다. 혹시나 물 바깥으로 이게 헤엄쳐서 나온 사람이 있냐 그랬더만 그 나머지는 다 선내에서 자고 있었는데 배가 갑자기 기관실에 물이 차면서 이렇게 배가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날이 밝고 수색 작업이 확대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한 선원들이 해경 조사에서 기관실에 있던 2명을 제외하고 자신들을 포함한 10명은 갑판 위로 올라와 있었다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은 겁니다. 생존자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억에 혼선이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이제 진술이 달라지진 않지만은 조금씩은 약간의 진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경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종자 9명 가운데 6명은 해상에 표류하고 3명은 배 안에 있다고 보고 해상과 수중 투트랙으로 수색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군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 시야를 넓히고 해군 해난구조전대와 공군 항공구조사 등 전문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탐색을 강화했습니다. 해상 수색은 총 9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함선 64척, 항공기 12대를 동원하여 수색 중이며 실종자 선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잠수사 58명을 동원하였으며
아울러 인근 해역을 잘 아는 신안군 임자면 어촌계 소속 200여 척도 구조당국의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어선 청보호는 갑자기 기관실에 물이 차면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새 배인데다 당시 바다도 잔잔해 사고 원인은 의문인데요. 구조된 선원들에게선 평소 종종 물이 샜고 출항 때부터 배가 기울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소라잡이를 위해 전남 진도 서망항을 출항했습니다. 인천에서 등록된 어선이지만 주로 서남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인 4일엔 저녁 7시 반쯤 전북 군산 어청도 해역에서 제주 추자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상이 감지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배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더니 시간이 지나선 쉬는 공간인 선실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구조된 선원은 증언했습니다.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가장 아래쪽인 기관실은 이미 대처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10분 만에 청보호는 뒤집힌 채로 바다에 잠겼습니다. 평소에도 엔진 이상으로 종종 물이 샜고 사고 당일에는 통발을 더 많이 실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고 어선은 건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 배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4월에 신수된 배라 그러고요. 사고 해역인 전남 신안 대비치도 인근의 당시 파고도 0.5에서 1m 정도로 비교적 잔잔했습니다. 해경은 배에 구멍이 뚫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공이 생겼다는 그 진술은 없습니다. 기관실에 물이 찼다. 기관장과 베트남인이 물을 푸다가 산장까지 가해서 세 사람이 기관실에 있었다.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이 현재로선 사고 원인 추정의 거의 유일한 단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양 이후에나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청보호에 타고 있던 인원 가운데 8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실종자는 어디 있을 가능성이 큰지 또 구조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자,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는데 선원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다른 선원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황이나 지금까지 어떤 생존자 증언을 볼 때는 충분히 그 안에 더 많은 선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실종된 인원이 8명이어서 이제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실종자들이 이 선실 내에 머물고 있다면 역시나 에어포켓의 그 여부가 생존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빠른 수색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에어포켓도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에어포켓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형성됐는지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실종자들이 정확하게 그 에어포켓 안전한 구역에 있는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곧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또 얼마나 빨리 구조를 하느냐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에어포켓을 또한 외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런 대책과 또 혹시나 에어포켓이 사라질 것에 대비해서도 관찰을 유심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님, 에어포켓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학적으로 보면은 작은 어선일수록 에어포켓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짧았고 좀 이렇게 어선치고도 24톤이면 좀 큰 어선인데 이런 어선이면 좀 길게 갔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어포켓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프팅백 띄워놨고 또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장님 이 배가 그 서서히 침몰했다기보다는
10분 만에 이제 빠르게 이제 그 구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0분 만에 빠르게 배가 뒤집혔다고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뒤집혔을 경우에는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서서히 침몰했을 때보다는 좀 더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서히 침몰할 때는 에어포켓 자체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예. 갑자기 전복됐기 때문에 그나마 에어포켓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장님, 그런데 실종자들이 배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침몰할 당시에 배 위에 올라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배에서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지금 생존자들 증언 또 현장에 갔었던 장관님들의 어떤 말씀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탈했을 때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색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은 그 당시에 이탈했던 사람들이 일부는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는 구조가 됐는데 왜 똑같이 있었다면 구조 못된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바다에 빠졌거나 수영을 못했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수영을 해서 멀리 이탈했을 경우 어두워서 발견을 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현장에서 초동 조치 때 빨리 조치를 못하면 아무래도 수색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해상에 표류해서 발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그 부분에 선체 내에 있거나 선체 근방에 있었던 것이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생존 가능성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겨울바다라서 수온이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이제 해경의 말에 따르면 빠졌을 때부터 한 36시간 정도를 생존 시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사고가 난 게 그젯밤 11시 19분쯤인데 조심스럽지만 생존 가능성에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될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당시 저 해수 온도 얼마인지는 지금 현재 언론사 나온 것은 뭐 10도 미만으로 나오던데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학적으로 10도 미만은 상당히 진짜 추울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낮겠느냐. 그러나 저는 뭐 10도 내외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학습은 뭐 3시간, 맥시멈 6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 과거의 왕왕 이런 이론을 벗어나고 구조된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실종자들이 만약 제 안전한 에어포켓에서 거주하고 생존하고 있다면은 이 6시간 뭐 30시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길게 말하면 40시간 이상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실종자들이 에어포켓을 안전한 곳에서 바닷물에 직접 몸을 적시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있다면 우리가 좀 생존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대장님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선내에 있을 그 실종자들이 선내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구조 작업 가운데요. 지금 통발이 굉장히 많이 뒤엉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구조 작업을 하는데 좀 위험성은 없어 보이시는지 그리고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물속에서 작업하는 잠수사에게는 가장 작업이 어려운 난제가 선체 내에 진입하는 것인데 특히나 지금 저 배 같은 경우는 많은 어구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잠수사에 가중되는 위험 부담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잠수사가 접근하기 가장 어렵고 보통 우리가 해난 사고가 났을 때 잠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양 조건인데 뭐 수심이나 조류나 시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조건이 그런 기상 조건보다는 오히려 저 선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많은 어구들이 쏟아져 있는 것, 어망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침몰 원인은 이제 그 배를 인양을 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구조자들이 말한 걸 토대로 좀 분석을 해보면 어선이 출항하자마자 배가 기울었다. 그리고 평소보다 좀 통발을 많이 실었다. 이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물론 해경의 경우는 배에 구멍이 뚫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뭐 이것에야 일부 증언자들의 얘기긴 하지만은 예. 배를 운용해보고 배를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배가 처음부터 기울어 있었다. 근데 출항을 했다. 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배가 기울어 있었거나 혹은 항해 도중에 기울었다면 원인은 몇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우선 적재물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적재물이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과잉 적재물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혹은 또는 일부분에 침수가 되었거나 예. 그렇지 않다면은 배에 원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이것 세 가지가 기울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울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처음부터 어느 일정 부분에 침수가 되어 있었지 않느냐 아니면은 많은 적재물이 한쪽으로 많이 적재가 돼서 기울었지 않나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장님, 그런데 배가 건조된 지 1년도 안 된 새 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도 또 1년밖에 안 되고가 노후되지도 않은 배가 침수됐다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이 배가 어선치고는 24톤이면 꽤 큰 배인데 침수가 됐다고 조금씩 누수가 됐다고 저렇게 전복이 되나 하는 문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전복이 된다는 것은 갑자기 외력이 미쳤거나 갑자기 어떤 확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전복이 되는 것이지 조금씩 물이 쉬어들어온다고 해서 저렇게 전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그마한 균열에서 침수됐다면 전복될 가능성이 적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파공에서 갑자기 물이 돌았을 때는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외부의 영향에서 외력에 의해서 어느 배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수중 구조물에 걸렸을 때는 저렇게 갑자기 뒤집어질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저렇게 전복될 가능성이 잘 없는데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배를 인양을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부터 인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겠습니까? 저도 어제 늘 생각했지만은 진입이 어렵다고 할 때 또 상황을 들어봤을 때는 저 진입하는 시간과 그 노력에 비하면 오히려 인양이 쉽다고 원래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완전히 해저에 침몰해 있을 때 인양하는 것도 하고 지금처럼 물 위에 떠 있을 때 인양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침몰해보면은 배 밑바닥하고 결색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저렇게 배 바닥이 떠 있을 때는 선수 선미에 결색하는 것이 완전 침몰했을 때보다 쉽습니다. 다만 지금 저 배는 많은 어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결색을 하는 것이 단순한 배보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바닥에 침몰했을 때보다는 쉽다. 그 결색만 잘하면은 인양하는 과정은 큰 어려움 없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수색과 인양 작업을 종료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실종자분들의 부디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 해경세상 총령 김해철입니다. 전남 신안군 인자면 대비치도 인근 해상 24톤 끝 어선 전복 사고 관련 1차 수색 진행 사항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색 진행 사항입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은 동풍 4 내지 6m/s,
파고 0.5m, 희정 3마일로 해상 수색 조건은 양호합니다. 수온은 9 내지 10도씨로 매우 낮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중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 주변에는 민간 어선 신진호 등 30척, 해경 함정 28척, 해군 함정 5척, 강공선 8척 등 총 71척과 해경 항공기 7대, 군 항공기 5대 등 총 12대가 동원되었으며 사고 해역 주변 동서로 24해리, 남북 30해리 해역을 중심으로 9개 구역을 설정하여 집중 수색과 선체 수중 수색을 병행하였으며 야간에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구조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조명탄을 256발 발사하며 밤샘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전복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민간 군안업체 예인선과 크레인이 어젯밤 8시 20분경 사고 해역에 도착하였으며 해경은 사고 해역 현장 지휘하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주재한 상황회의를 거쳐 조류 등 해상 상황을 감안한 장애물 제거 및 인양 등 사전 준비 일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종자 구조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3분경 민간 잠수사 2명이 입수하여 사고 선박 통발어구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선내 선원 침실 입구 우연 쪽에서 이불, 그물, 로프 등 사이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되어 오늘 새벽 3시 26분경 해경 구조대 2명이 입수하여 실종자 1명을 구조하였으며 구조된 실종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 해경 경비 함정을 통해 목포 소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늘 수색 계획입니다. 대조기, 조리 및 유속 등 해산 조건 감안하여 전복 선박 위치를 중심으로 신안군 민간어선 31척, 해경 함정 25척, 해군 함정 5척, 강곤성 등 총 67척, 항공기는 해경 3대, 군 3대, 소방 2대 등 총 8대가 수색에 동원될 계획입니다. 전복 선박 청보호 인양 관련 오늘 오전 9시부터 전문 잠수사를 투입하여 사고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며 선박 인양 후 선내 실종자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속 관련 대조기임을 감안하여 해상 여권으로 인양 불가 시 인자도 남쪽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인양 작업과 선내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실종자 가족 지원상으로는 오늘 오후 1시경 실종자 가족 10여 명이 해경 함정을 이용 사고 해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사항을 받겠습니다. 손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SBS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기관실 엔진 속 파손이 생겨서 물 차올랐던 부분 밤사이 현장 확인 좀 될까요? 네, 기관실 파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저희도 자꾸 파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실종자 구조자 진술에 의하면 파공이라는 그런 충돌음이라든지 그런 개연성 있는 것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가 인양 후에 전체 합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MBC 박종원 기자님. MBC 박종원 기자입니다. 지금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가 침실 근처라고 들었는데요. 네. 기관실하고 이 발견된 장소가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내부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선박이 전복 선박 청보 일반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관실, 하부 기관실 바로 위가 선원 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밀접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된 그 선원의 진술에 의하면 기관실에서 이렇게 배수 작업을 했던 그 분이 실종된 분이 오늘 그 확인됐기 때문에 그분의 진술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층수가 좀 다른 건가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바로 이렇게 기관실 바로 위에 그 우리 그 선원분들이 거주하는 그 침실이 되겠습니다.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족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청보가 완전히 흘러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사고 발생 위치에서 지금 청보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보통 그 물때가 물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작업에 많이 방해가 되는지. 네, 현재 저희들이 수중 수색에서는 저희 직접 그 잠수사들이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평균 2나트 이상의 조류에서는 수중 작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족인데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수중에 어떤 그 조류가 3나트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군안 업체에서 인양 관련할 때 그 이런 조류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아마 인양 작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처음 위치에서 흐려지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처음 위치에서 한 1-2마일 3mm 정도 이동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고 이렇게 북동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서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조류방에 따라 이동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요? 뭐 좌우인가요? 그러니까 물이 들 때는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물이 이렇게 빠질 때는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와이프 인터뷰에요. 그 민간 잠수사가 오늘 실종자 발견했을 때 그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해군이랑 해군에서 이제 이 세계 진상으로 있으면 그거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나온 것들이 좀 다른 방식이었나? 다른 방식이 아니고 그 수중 상황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들어갔다 했는데 그물 방향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중 유속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민간 구조사 분께서 2시 한 30분경 들어갔는데 그쪽에 통발하고를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람 물체 행상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일정 시간 지난 후 3시 20분경 저희 해경 구조사 2분이 내려갔는데 그 지점에서 다시 그 실종자분을 확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유도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김광민인데요. 그 생존자들 증언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가 어선 전복 사고가 있었던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사흘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승선원 1명이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8명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뒤집힌 어선을 인양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목포 해경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사고 선박에 대한 인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류가 강해지면서 인양 작업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가 이 대조기이기도 해서 이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인양 작업은 쉽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보통 수중에서 조류가 2노트 이하인 경우에 작업이 원활하지만 지금은 3노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약해지는 시간대도 하루에 2번 1시간씩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고 해상에는 68톤 예인선과 200톤 크레인이 인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체를 단단히 묶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실물 방지망을 씌우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을 바지선으로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양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선체 내부 구조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경이 사고 직후 수중에서 선체 내부 수색을 시도했지만 어구와 어망이 복잡하게 얽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게다가 선박이 이중 격벽 구조라서 선체를 뚫고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경은 선박을 아예 수면 위로 빼내서 내부를 수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거센 물살에 인양이 어려워지면 사고 선박을 상대적으로 잔잔한 신안 임자도 남쪽 해역으로 옮겨서 인양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인데요.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이 이 사고 선박 내부에 있는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이 사고 선박 인양을 위해서 이 밧줄을 제거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구조 당시부터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 선박 기관장인 65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구조된 선원은 사고 전 이 A씨가 다른 외국인 선원과 차오르는 물을 퍼냈다고 했는데요.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가 수습되면서 나머지 선원들도 선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 명이 수습되면서 청보호 전복사고 실종자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사고 당시 일부 선원은 해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해상 수색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 28척과 민간 어선 30여 척, 항공기를 동원해 주변 수십 킬로미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경 전용부두에서 YTN 나인호입니다.